한 문제 물었어요, 그래도. 근데 공부하는 토지 용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활동상 토지 용어입니다. 부동산 활동 누가 한다 그랬죠? 사람이 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 쓰면 토지 이용 활동상 용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구체화하면 감정평가에 토지의 가치평가에 활용하는 토지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내용은 그 4번부터 먼저 볼 거예요. 4번에 가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 용어가 있나요? 예, 그것부터 먼저 볼 겁니다. 거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또 나왔어요. 자, 토지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 볼 겁니다. 그럼 맨 위에서부터 이제 택지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지 지역으로 크게 한번 나눠본 겁니다. 편의상 이제 이렇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크게 구분했다고 해서 대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기본 용어부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것부터 갈게요.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죠. 임지는 뭐겠어요? 임야다, 임야. 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택지는 뭡니까 하면 이제 택지는 이제 집 짓는 땅 이렇게 말씀을 되게 하시는지 아니에요, 이제. 예. 감정평가상 용어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거용지, 이렇게 주택용지라는 얘기예요. 상업용지, 공업용지입니다. 간단하게 읽으면 주, 상, 공 세 가지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한다? 택지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 상, 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다. 이제 대개가 하나는 이제 건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택지는 집 짓는 땅 하지 말라고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럼 농지는 뭡니까 하면 농사 짓는 땅이니까 밭은 전이라고 해야죠. 전지 지역. 노는 답지 지역이라고 하고요. 과수원은 그냥 과수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분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답과를 앞으로 우리는 농지지역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지지역은 임야를 말하는 거니까 또 나눠보면 용재림 지역이라는 게 있고 또 신탄림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는데 대충 의미는 아셔야 돼. 쓸 용자예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 목적으로 건축 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임지를 읽어주세요. 뭐라고 하고? 용재림 지역. 신탄림은 냄새가 납니다. 땔감을 만들 목적으로 수술 만들 목적으로 조성한 임야를 신탄림 지역이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체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후보 지역으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집한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 들으셔야 돼. 자, 그럼 임지 지역이 이렇게 농지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볼 수 있지요. 물어봅시다. 토지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잠깐 듣고 왔어요, 조금 전에. 부증성에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 생산이 불가능한 것을 부증성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택지가 필요하는데 택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생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토지를 용도를 바꿔볼 수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지지역을 농지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럼 택지가 필요하면 농지로 택지로 또 용도를 바꿔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의 전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량은 늘릴 수 없어도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토지에는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절대량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용도의 전환이라고 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의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도가 변경 중이에요.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면 바뀐 게 아닙니다.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 신도시 후보지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다면 그런 토지를 농지 후보지라고 하는 거고,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면 택지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한다. 그럼 시험에 묻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지역 지역 상호간이라고 씁니다. 용도지역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변경 중인 토지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 공부 이해하나요? 토지에 뭐 읽으세요? 뭐라고요? 용도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토지가 농지였는데 그 농지가 개발 예정 중이랍니다. 택지로 바뀌고 있으면 땅값이 그대로에 올라요? 올라요.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게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에 꼭 내는 것이니까 용도가 바뀐 게 아니고 변경 중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시 전이 답으로 혹은 신탄림 지역이 용재림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읽어볼게요.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걸 읽으세요. 상호가 뭐라고 했고 후보지. 그럼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고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즉 용도적 지역 내에서 변경 중이면 이제 이행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 아니다.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니까 용도지역 지역 상호간의 변경 중이면 읽으세요. 후보지. 용도지역 지역 내에서 변경 중인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자꾸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이 되면 차후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잘 인지하는 필요가 있고. 그럼 시험은 묻기 나름인 거니 그렇게 물어봅시다. 자, 전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면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후보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 용어에 충실히 분명히 해야 된다. 택지는 기본으로 뭐래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 후보지 이행지에 내포되는 토지의 개념은 토지의 무슨 공급 읽어주세요. 용도의 전환, 용도적 공급가 독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물어보는 거니까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지와 달리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필의 용도는 뭡니까? 칠판의 판서용이다. 뭐 주무신 분들은 잠기라고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지와 용도는 하나밖에 없으니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바꿀 수가 있다. 용도란 말이 있죠. 용도가 뭐하다? 다양합니다.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의 전환, 용도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재 확인해 볼게요. 그림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택지지역은 주상공이죠. 있나요? 그림 안에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행지. 그러니까 그림 보고 공업지역이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면 이행지라고 있는 거고요. 한 칸 내려와서 농지지역, 전지지역이 답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을 때 뭐라고 읽어요? 이행지. 왜 이행지예요? 용도적 지역 내에서 바뀌니까 이행지입니다. 마찬가지 용재림 지역이 신탄림 지역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면 뭐다? 이행지다. 그렇게 바뀌는 게 그러면 용재림 지역이 전지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으면 후보지한 이해되시겠죠? 용도지역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용도지역 지역 상호간이면 뭐다? 후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써두세요. 옆에다가 용도의 전환이다. 그게 후보지인데다가 용도의 전환이고 용도적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비중 있게 시험에 물어봅니다. 사실상 뭐 거의 해마다 물어보는 토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가 바뀌면 토지 가치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하는 정리했고 이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시면 1번 항목 가면 부지 택지가 나오죠. 대지는 무시하고요.
택지는 공부했어요, 금방. 택지 뭐라고 읽었어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바로 정리가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필요한 내용이 좀 많이 실려있어요, 책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부지라는 용어를 정리할 겁니다. 한자가 나오나요, 부지에? 한자가 있지요? 아니를 부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면 이제 자 물어봅시다. 부지가 뭐예요라 하면 너무 겁내지 마. 생활식 다시 써요, 여러분이. 공장부지, 주택부지 이런 말 썼죠. 창고부지. 그럼 부지가 뭡니까? 땅이에요, 땅. 예.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모든 땅이라고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니까 땅을 뭐라고 한다? 부지다. 그럼 물어볼 겁니다. 자, 모든 땅을 부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공감하시겠어요? 모든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지. 그 중에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뭐라고 한다? 금방 했네. 택지. 그러니까 이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다. 얘는 건축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위에다가 철도 위에다가 하천 위에다가는 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는 건축이 안 되죠. 이걸 전부 다 포괄한 걸 뭐라고 한다? 부지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끌고 나갈 게 아니라 부지는 땅이에요 라고 하고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도로 부지, 하천, 철도 부지를 전부 다 포괄하는 용어를 부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시험장에 뭐라고 나오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예요. 그럼 부지를 정리하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다라고 시험에 묻는 겁니다. 다시 자, 다 부지를 짝꿍이 물어보는데 짝꿍이 부지가 뭐야? 라고 뭐라고 다 보여줄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몰라 하지 말고요. 부지는 뭐다? 땅이야.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뭐라고 썼고 택지. 도로, 하천, 철도 부지는 건축 안 되죠. 그 전부 다 포괄하는 걸 부지라고 하는 거니까 이처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부지가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죠. 그 뻔한 얘기 그런 거 안 물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자 그럼 생활 속 여러분이 대지라는 표현을 또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대지는 한자가 물론 들어가는데 토대자 써서요. 그럼 이 대지는 무슨 대지냐면 공법 시간에 만납니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우리가 생활에서는 대지는 뭐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그럼 대지와 택지는 동일한 개념이다.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물어. 그러니까 개론 시험에 이거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왜? 공법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생활에서는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이해되겠습니까? 아주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건데요. 이게 뭐 동일한 개념이다. 유사한 이제 굳이 갖다 얘기해 볼게요. 택지도 건축이 가능하죠. 대지도 건축이 가능하죠. 그럼 유사하다고요? 그런 거 안 물어요. 전혀 다른 용어예요. 얘는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깊게 묻지 않는다. 그 기본경 용어만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그 원그림이 있죠. 원그림 전체는 뭐라고 읽었고요? 부지. 그 부지가 뭐라고요? 모든 땅. 그 중에 그러면 주상공을 묶으세요. 그림 안에. 그림 안에. 그림 무시하고 주상공 묶으세요. 묶어서 뭐라고 읽었어요? 택지. 그럼 밖에, 맨 밖에 건축한 토지라고 되어 있지요. 쓰세요. 거기다가 도로 부지, 하천, 철도 부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있죠? 있나요?
거기다가 도로, 하천, 철도부지, 철도부지 등 그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을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에 뭐 대가 나와 있죠. 아직 필요 없고 그 필요치도 않은 내용인 거니까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것만 정리하면 돼. 모든 땅을 부지라고 해 있고 건축이 가능한 게 택지. 도로, 하천, 철도, 부지는 건축이 안 되죠. 이거 전부 다 포괄하는 걸 부지라고 했으니까 부지가 뭡니까?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괄호 2번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서 맹지란 말이 보이죠? 그 한자가 나와 있는데 맹지는 그 맹구 맹자예요. 5편에 찾아보면 이 맹자가 어리석을 맹자입니다. 어리석을 맹구 없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럼 토지인가 맹구라는 얘기는 어디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상을 하는 겁니다. 띨띨한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여러분 토지가 이게 여러분 토지예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토지가 도로하고 접해 있지를 못해요. 도로하고. 그럼 도로하고 접해 있지 못하면 문제가 뭡니까 하면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맹지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지 못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맹지라고 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감가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용어예요. 가치가 하락을 뭐라고 한다? 가치가 하락하는 걸 감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가 하락하는 걸 감가. 가치가 오르면 또 증가라고 이럴 거예요. 상승하면 뭐라고 읽고? 증가라고 치지 말고요. 가치가 오르니까 증가라고 읽고 떨어지면 뭐다? 감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맹지는 자꾸 물어요. 어려니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지 못한 걸 뭐라고 한다? 맹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사면이 다른 필지의 토지로 토지한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필지라고 그랬죠. 둘러싸여서 공로라고 되어 있죠. 쓰세요. 도로입니다. 도로와 접하지 못하는 토지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해서 맹지는 감가가 발생합니다. 3번 필지 액지 비중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비교 정리하고 갈 건데 자, 앞에서 한번 잠깐 듣고 왔습니다. 토지는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일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지번을 붙여요. 지번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번호 붙여서 효자동 1.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땅이냐라고 명시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용어를 일필의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일필지다. 시험은 간단하게 지번 붙여서 등기가 무슨 말? 장부에 기록한다고요. 등재한다. 등록 단위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되는 용어를 이제 획지라고 할 건데요. 획지는 임의대로 구분해서 쫙쫙 그어서 명시한다고 해서 구획했다. 선거구 획정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선거철 되면 선거구를 획정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결론 내리면 획지는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 기타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을 결정적 표현은 뭐냐 하면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획지다. 그러니까 다시 누구 땅이냐고 명시하는 것은 뭐라고 쓰고 필지. 필요에 따라서 가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쫙쫙 그었다고 해서 뭐다? 획지다.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까? 미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효자동입니다. 도로에 접하는 토지가 있어요. 자, 효자동 1번지, 2번지, 3번지 할게요. 제가 토지에다가 뭐 붙였어요? 지번.
그 이 번호를 부여했잖아요. 이 토지 이름이 뭐라고요? 필지. 필지 몇 개? 3개. 그러니까 1번지는 갑돌이 땅이고요. 2번지는 을수기 땅이고 3번지는 병식이 땅이래요. 이게 누구 땅이냐고 명시한 겁니다. 필지 몇 개?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소유권을 구분한 토지 용어인데, 자, 도로에 접하는 전부 다 상업용으로 이용되거든요. 전부 다 상업용으로 이용되면 전부 다 가격이 뭐 할 것이다? 비슷할 거다. 그러면 가격을 구분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획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1필이 가격이 동일하니까, 다시 왜 잘못됐어요. 세 필이, 여러 필이 이렇게 1획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지 몇 개예요? 3개, 3개인데 모두 같은 가격이면 획이 몇 개다? 1획이 될 수도 있다. 획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두 필지인데 요거 하나잖아 그러면 2개는 상업용, 얘는 주거용이면 용도의 차이가 있지요. 가격은 몇 개인지 2개, 2개로 될 거니까 획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 한 단위 한 단위 누구 땅이냐라고 장부에 번호 붙여서 기록하는 건 필지. 필요한 조건 따라서 가치를 구분한 건 뭐다? 획지하더라. 다시 바꾸어서요. 도로에 접하는 1필지의 토지입니다. 효자동 4번지예요. 필지의 획지예요. 필지의 필지 하나. 자, 근데 도로에 접하는 전면 부분은 상업용으로, 후면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1필지 용도가 몇 개 됐어요? 2개 됐잖아요. 용도가 다르죠. 그럼 가치도 다르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1필이 어떻게? 2획으로, 여러 획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더라 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은 누구 땅이냐고 명시하는 건 토지 용어는 뭐고? 필지고, 필요에 따라서 가치를 구분한 건 뭐다? 획이 되는 거니까 1필은 반드시 1획이다? 아니라 1필이 이렇게 여러 획이 될 수도, 여러 필이 1획이 될 수도 있더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요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대해서 동일 지번 동그라미 치고 동일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쓸게 옆에다가 등기 등록. 책의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등기 단위,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획지라고 쓰면 안 되고, 획지는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 결정적 키워드, 가격 수준 동그라미 치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다. 감정평가 쓰는 게 획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필지 개념은 아마 이제 2차 과목에 지적법칙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 단위는 필지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5번 항목으로 갑니다. 5, 6, 7을 묶어서 갈 건데요. 5번은 낮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6번은 뭐라고 되어 있고요? 건부지. 일단 2개부터 그럼 낮이 한자 좀 봅시다. 한자를 보시면 그 낮자가 벌거벗을 낮자입니다. 나체라는 표현을 아시죠? 그죠? 그러면 연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홀딱 벗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지가 뭐예요 하면 토지의 지상에 정착물 용어 공부한 적 있죠? 건물,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이 토지에 불완전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정착물, 건물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있는다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민법 사용상 절사 불완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걸 나지라고 쓰고, 그러면 건부지는 뭡니까 하면 조금 전에 부지를 공부한 적이 있죠. 부지 읽으세요. 부지가 뭐였어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다. 앞에 뭐 붙었어요? 건.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 다시 부지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 그랬잖아요.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좌우에는 제가 노란색 그은 데는 건부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의 바닥 토지를 뭐라고 쓰고 건부지라고 쓰고, 좌우에는 건물 없잖아요. 건물 짓지 마세요. 건물을 짓고
비워둔 토지라고 해서요. 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있으면 다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법 제한 때문에 여러분 토지에 예를 들면요. 100제곱미터 토지에 여기에 50제곱미터만 건축하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건축물의 바닥 토지를 뭐라고 쓰고? 건부지. 비워둔 토지는 뭐라고 한다? 공지하겠다니. 그럼 비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자 나지와 건부지 중에 어느 게 용도가 다양해야겠어요? 이게 3층 건물이라고 합시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죠. 건부지는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느 게 용도가 다양하다? 낮이다. 그러니까 낮이가 건부지보다 용도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 맞나요, 이제?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랬죠? 그럼 수많은 용도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부동산학에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경합된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읽어주세요.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다. 뭐가?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한단 말입니다. 공감은 하시겠어요? 토지만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토지만. 그러니까 나지가 건부지보다 용도가 뭐하므로? 다양하므로 최유효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부지를 거꾸로 그러면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용도가 다소 제한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감가는 이렇게 붙여서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건부들이 지상의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나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가 발생하다는 겁니다. 공감은 되시겠죠? 그럼 바꿔볼게요. 이 일반론이 아니고 이제 자 그럼 이 두 토지가 속한 지역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외에서 그린벨트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앞으로 홍보할 건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대요. 그럼 잘 모르더라도 이 지역 내에 새롭게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지 소유자는 별로 재미가 없죠. 새롭게 건물을 못 세워요. 그럼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지요. 그렇습니까? 어느 게 더 비싸 보일 것 같아? 건부지.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증가라고 합니다.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자 보세요. 원칙이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바뀌면 답이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조건을 뭐라고 줬는지를 잘 봐야 답이 달라진다라고 인지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뭔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제하면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 내린다? 아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냐면 용도가 다양하면 가치도 오를 수 있다. 자꾸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한 가치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이 오를 수도 혹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도 안겨가요. 그러니까 나지는 뭐다? 아무것도 없다. 정착물도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고 건축물의 뭐다? 바닥 토지를 뭐라고 쓰고? 건부지.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워둔 건 뭐라고 한다? 공지하다. 용어는 잊지 말고 수많은 용도 중에 최고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므로 나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된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교재 확인해 볼게요. 나지 맨 밑에 토지에 그럼 토지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토지. 그 토지가 농지일까요? 택지일까요? 물어봅시다. 농지를 나지라고 한다. 아니에요. 농지가 농지입니다. 농작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 나지는 택지예요.
택지의 지상에 없는 겁니다. 쓰세요. 토지 동그라미 치고 5번 항목에 그 토지가 뭘 말한다고요? 택지입니다. 택지의 지상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그리고 요걸 하지 말고요. 법에 근거하는 용어니까 홀딱 벗은 땅이다. 정착물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6번 건부지. 건에 동그라미 치고 부지 밑줄하고 그렇게 연상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라 그랬어요. 건물에 들어서 있는 부지로 다른 말 무시하고 건축물의 바닥 토지,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된 토지는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공지로 갑니다. 필공자.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건폐율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놔두세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인데 차후에 공부를 할 거니까 그럼 지금 모르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면서 비워둔 토지입니다. 남겨둔 토지는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바닥 면적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건축하고 비워둔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그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8번, 9번들은 뭐 지금 볼 거 아닌 거니까 아니 봐도 관계없고요. 당장 다음 주 가면 또 써먹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토지는 얘기를 읽고 갑니다. 마무리할게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바꿀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다? 후보지와 이행지. 이렇게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정한 중이면 후보지. 용도적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뭐다? 이 차이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면 토지의 용도적이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표현을 정리를 하자고 하면요. 오늘 부증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안이부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자에 이렇게 나와요.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쓰고? 부증성. 그건 안 되어도 뭐는 가능하다? 용도의 전환,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뭐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가 뭐하다고요? 다양성 때문에 이건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두 가지 용어는 핵심적인 사항이었고요. 자, 넘어와서 부지가 뭐예요 하면 부지는 뭐다? 그냥 땅이에요, 땅. 모든 땅은 뭐라고 한다? 부지.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건 택지. 그럼 도로 부지, 하천, 철도 부지는 건축 안 되죠. 그걸 전부 다 포괄하는 걸 부지라고 하는 거니까 시험에 묻는 표현으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 이렇게만 대응하면 되고 대지랑 같은 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활성에 있는 대지는 뭐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맹지, 띨띨한 땅이라 그랬어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해 있지 못하다.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가 없으므로 맹지는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필지,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 1필의 토지가 누구 땅이에요? 자, 뭐 붙여가지고 지번 붙여서 장부에 뭐 한다? 기록, 등기, 등록 단위로 누구 땅이냐 소유권의 범위 한계를 표시하는 거고 핵심은 필요에 따라서 임의대로 쭉쭉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뭐라고 한다? 1, 2획의 토지다. 그러니까 여러 필이 1, 2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필이 여러 획이 될 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필지 몇 개? 3개. 전부 다 상업용이면 획은 몇 개? 하나. 그럼 획지 몇 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얘는 주거용, 얘는 상업용, 얘는 공업용이면 필지마다 가격도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세 필이고 전부 다 획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쓰기 나름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가치로 구분한 게 뭐다? 획지다. 1필 내 용도가 몇 개? 2개. 그럼 가치가 달라지죠? 가치를 구분하는 건 뭐다? 획지다. 1필이 여러 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나지 홀딱 벗은 땅, 지상에 건물 없어요.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 건부지,
건축물이 뭐다? 바닥 토지, 용도로 정한 바닥 토지다. 그러면 낮에는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가 다양하죠.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죠. 가치가 높을 수 있다. 조건에 줘서 건부지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면 건부지 가격이 낮게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 규제 강화된다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하더라. 토지 이용 규제를 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공부를 여러분 깊게 안 했더라 하더라고요. 정부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토지가 속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분 좋아 안 좋아? 또 생각이 필요하십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 몰라요. 여러분 토지가 문화재가 왕창 나왔어요. 나중에 만나요. 문화재 보전 지역입니다.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이 보전에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취지가 있는 거죠. 정부 정책이. 개발할 토지는 개발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 것인데 좋은 취지가 있다 보는데 어느 지역 집가는 어떻게 돼요? 상승. 어느 집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결론은 이런 규제, 시장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관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요거 두 개뿐이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있더라. 그걸 종합적으로 내 걸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항상 어디로?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면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오르면 더 오른다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고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면 집을 살까 말까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견해는 전부 달라요.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 내 걸로 해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 말 의견도 없고 그럼 전문가에게 다 맞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에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공부의 목적이 부동산 학개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부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방법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어쨌든 책을 가져오시되 다른 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